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오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오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오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웅씨는 카톡 상태 메시지가 뭐예요? 아, 카카오톡 그 상태 메시지? 네. 기억도 안 나요. 뭐 저 이거 한번 해놓고 몇 년째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네, 그럼 모르시겠네요. 뭘로 돼 있지? 네, 히랄라 씨는요? 저는 부끄러운데. 보검이 하트. 그게 뭐예요? 응팔에 나왔던 박보검 씨. 예, 제가 요즘 좀 빠져가지고 보검이로 해놨어요. 아, 탤런트 좋아해서 네네. 그렇게 해놨군요. 근데 카톡 메시지가 뭐 의미하는 바가 있나요? 뭐 의미를 두고 싶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도 있죠. 그래요? 네. 의미가 있든 없든 제가 국민TV 관계자들의 카톡 상태 메시지를 모아봤어요. 아, 그래요? 한번 의미가 있나 없나 풀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어화 세상 먼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이건 누구세요? 누굴까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선생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강기석 선생님. 네. 어떻게 풀이하세요? 정말 딱 어울려요. 네, 아니 어떻게 풀이하냐고요. 어떻게 풀이하냐고요? 의미가 없나요? 이 글쎄요. 분명히 뭐 의미가 있겠죠. 저희가 이 큰 뜻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두 번째는 법도 고청춘 피터. 이거 꽃청춘 피터 김종훈 기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본인이 하는 프로그램 홍보. 정답. 네. 세 번째 시집 나왔어요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시집 최근에 노혜경 선생님 시집 나오시지 않았나요? 네, 시집을 의미하죠. 네. 그리고 긴급사안은 전화를 주시지요. 이거는 뭐 제가 오후에 맡고 있는 이강윤 선생님이죠. 네. 긴급사안은 전화를 달라 의미죠. 네. 그리고 떡볶이는 6개 500원. 이건 모르겠어요. 어린이인가요? 9층에 계시는 최욱현. 그렇군요. 네. 떡볶이 6개 500원인가요? 6개 500원. 비싸네요. 또 아프리카 TV 월수금 9시 사주풀이 방송 전쇼. 전쇼하면 우리 전 선생님이죠. 네. 사주 방송 봐달란 말이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스파시바. 이거 러시아 말. 우리 네. 러시아어 전공한 이정희 PD죠? 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글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살짝 물어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였더라고요. 네. 항상 스파시바 합니다. 네. 또 하나는 6학년 2반 너희들 절대 못 잊을 거야. 한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벌써 헤어지니 슬프다. 고마웠고 사랑해. 잊지 말자 6학년 2반. 6학년 2반이요? 성산초등학교 어린인가요? 오, 맞아요. 네. 그중에 아나운서 꿈을 가지고 있던 희수 어린이의 독수리 오병제 중에 한 명이었죠? 얼마 전에 졸업했죠. 그렇군요. 졸업 축하해. 마지막으로 나와 나의 밝은 미래. 나와 나의 밝은 미래. 모르겠는데요? 지연이 씨. 국민카페 오네요에 지연이 언니, 연희 언니의 네. 글귀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 카톡 상태 메시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나요? 저는요. 네. 제가 지금 봤는데 네. 저는 캣 글라스? 영어로 썼네요. 캣 글라스요? 네. 뭐 고양이로 만든 캣 글라스인가요? 글래스? 캣 글래스? 캣 글래스? 뭐 풀인 것 같아요. 고양이 풀인가? 화요일마다 돌아오는 화요일 밴드 홍보. 나 뜨겁네요. 2월 23일 화요일. 화요일 밴드 연주로. 그리고 제 카톡 상태 메시지로. 출발해볼까요? 캣 글라스. 고양이 풀.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네, 화요일 밴드의 고양이풀 캣 글라스 네.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명곡이네요. 참 좋습니다. 이런 날 참 좋은데요. 우리 러브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선곡 좋습니다 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시면 거꾸로 네. 거꾸로 너무 읽으셨어요. 기뻐가지고. 네, 네. 잘하셨어요. 아유, 지금 표정이 네. 정말 너무 좋으시네요. 웃음꽃이 폈죠, 제가 얼굴에. 네, 네. 꽃이 폈네요. 빨갛게. 아, 10꽃이 폈나요? 농담이고요. 네. 오늘 2월 23일 벌써 2016년 2월 23일이에요. 세월이 참 유수 같아요. 와. 정우를 부탁해 화요일은요. 강남역 술집 대신 합정동 맛집 대신 홍대 클럽 대신 이태원 바 대신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수업을 부탁해. 희순아. 얘 좀 봐라, 얘 좀 봐. 얘 자네? 너 쉬는 시간에는 항상 쌩쌩하더니? 수업 시간에 자고 쉬는 시간에 그렇게 쌩쌩하던 애가. 왜 그래? 너 TV 보고 늦게 잤어? 얘 좀 봐, 얘가 약을 먹었나? 얘가 더위를 먹었나? 추위를 먹었나? 뭘 먹었지? 냠냠. 냠냠을 먹었다고? 선생님 오신다. 일어나. 자, 반장. 선생님께 인사해야지. 3-3이 안 와. 차렷. 열중샷.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반장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죠? 저 대탄데요. 부반장. 밀려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힘이 없군요. 네. 지난주에 뭐 배웠죠? 투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투표에 대해서 배웠죠? 네. 지난주에 또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선거구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네. 이번 주는 계속 이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더 알아볼 거예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겠죠? 네. 무슨 권한이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국회의원에게는 몇 가지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불체포 특권. 맞아요. 똑똑하네요. 우선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란 게 있는데, 그로 인해 이제 법을 위반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체포가 되질 않아요. 그렇구나.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회기가 끝나야 되죠. 그리고 국회가 열리기 전에 체포돼서 감옥에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네. 국회에 요청이 있으면 석방시켜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또 국회의원에게 어떤 특권이 있죠? 면제. 그렇죠. 면책 특권이 있죠. 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 내뱉은 말에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국회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이제 면책 특권이라는 거죠. 국회에서 투표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제 이래야지만 국회의원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권들을 주는 건데, 이것 때문에 또 국회의원이 비리의 방탄막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듣죠. 온갖 비리 저지르고도 이 방탄막 안에, 국회 안에 숨어가지고 체포가 되지 않고. 이런 경우 지금도 많습니다. 방탄복 홍보할 때 국회의원으로 하면 되겠다.
방탄복 홍보요? 네. 그것도 아이디어인데요. 네. 네, 방탄복을 홍보할 때 국회의원이 광고 만들어요. 네, 나는 방탄막 안에 있습니다. 이러고 홍보하면 재밌겠는데요. 근데 이 불체포 특권에도 예외가 있긴 해요.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도 체포됩니다. 현행범이 뭐예요? 현행범인. 현행범인이 뭐예요? 네, 완전히 이 사람 범인이다 하고. 그리고 또 국회에 동의가 있으면은 또 체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는 체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국회의원한테는 특권이 있지만 또 국회의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도 있겠죠? 권한이 있으면 의무도 있으니까요. 의무. 의무는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대변의 의무. 그렇죠.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무랑 다를 바가 없죠. 청렴해야 되고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네. 국회의원 한 사람당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먼다면 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겠어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청렴하고 나라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의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 자기가 금배지 달았다고 막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면 맞아. 꼴불견이겠죠? 네. 사실 국회의원 아까 얘기한 거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한 특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 피고 이러면 안 되고 또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서 돈을 벌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는 만약에 지금 곱창을 먹으러 가요. 네. 근데 곱창집에 국회의원이 앉아 있어요. 네. 국회의원이 저한테 나 국회의원이다. 그러니까 너 곱창 먹지 마. 이러면 저는 무슨 개소리야? 나 먹을 건데 이럴 것 같아요. 당연하죠. 국회의원이라고 국민한테 함부로 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국회의원들은 네. 함부로 해요?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의 이 손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럼 곱창 먹어도 돼요? 그럼요. 큰 페스티벌, 공연 페스티벌 같은 거 있으면 국회의원 자리를 이렇게 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이렇게 펜스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도 참 그 국회의원 참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욕먹을 거 뻔한데. 그게 다 특권의식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다른 직업을 가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매달 월급을 받거든요. 얼마예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많겠죠. 그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에만 전념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품위는 스스로 몸을 낮춰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그 품위가 갖춰지는 법이죠.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몸을 높이면 그 품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이 돼요. 네, 그건 아니고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므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빠른 시일 안에 그 후임자를 정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 거 지난주에 얘기했죠? 네. 어떤 거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의원과 국민이 뽑는 의원이 있어요. 네, 그렇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은 지역구 의원 그리고 또 비례대표 의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했을 때 이 지역구 의원이냐 비례대표 의원이냐에 따라 후임자를 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만약에 지역구 의원이 사망했다면 다시 선거를 치릅니다. 그것을 바로 보궐선거라고 네. 하죠.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사망했을 때는 선거를 다시 치르진 않아요. 선거를 치를 필요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후임자를 결정합니다.
뭐 아무런 원칙도 없이 결정하지는 않고 선거 전에 이제 정당에서 비례대표 순위 매겨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순위에 근거해서 차례대로 물려받는 거죠. 뭐 임기 중에 비례대표 한 10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순위 11번째가 임기 중에 되는 거죠. 그렇구나. 어때요? 신기해요. 그렇죠. 재선거와 보궐선거 이게 좀 다릅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나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건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용은 좀 많이 달라요. 보궐선거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아까처럼 죽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와 달리 재선거 해본 적 있어요? 예전에 반장선거, 재선거 이런 거. 아, 동점일 때. 동점일 때는 모르겠고요. 동점일 때 한 번 더 붙어요. 그럴 때 방장선거 때 재선거 했군요. 재선거에서 이겨요. 네. 재선거는, 국회의원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있을 때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이 선거 무효야! 이거 선거 비리 있어! 이러면 재선거 치를 수 있죠. 그리고 또 선거 운동 중에 잘못을 저질러서 당선이 취소됐을 경우, 이럴 때도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잘못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치러진 선거, 이거 결과 정정당당하지 않잖아요. 재선거로 치러진 거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처럼 선거 운동 중에 막 비리 저질러가지고 돈을 막 뿌리고, 이렇게 해서 당선되면 그거 정정당당하게 당선된 거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결과 인정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재선거를 치릅니다. 국회의원 혼자서 일 많이 하는 것 같죠?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TV 보면 사실 조는 국회의원도 많이 보지만, 일 정말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있어요. 네, 밤잠 안 자고, TV 보면은 우리 히라라 학생 같은 어린이들은 국회의원들 싸움만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맨날 싸우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구두 던져요. 뭘 던져요? 구두요. 구두를 던져요. 신발. 맞아요, 지팡이. 네, 던지기도 하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죠, 국회에서.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엔 벅차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보좌관, 비서. 그렇죠, 비서관, 인턴들. 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1명당 적어도 2명의 보좌관, 그리고 4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회의원당 2명의 보좌관, 4명의 비서관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죠. 보좌관과 비서는 어떻게 뽑혀요? 네, 어떻게 뽑히냐면요. 이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보좌관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거든요. 공무원이에요. 이 보좌관 비서관의 신분 공무원입니다. 네, 우리 고상만의 수사반장 진행하시는 고상만 선생님도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는 또 보좌관이었죠. 어디? 네, 김광진 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네. 비서관도 그렇지만 이 보좌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도와서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해야 되니까 수준 높은 학식이 있어야 되겠죠. 네. 최근에 국회의원 보좌관 학위가 높은 박사 학위 가진 사람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좌관하고 비서 서열 누가 1등이에요? 네. 그건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고상만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재산을 전부 공개해야 되는 거 알아요? 네, 공개재산법. 네. 재산이 많은 거 비난받을 일인가요? 부러운 일이에요. 부럽다고요? 사실 재산이 많은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오히려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또 응원해 줄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게 현실이죠.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번 부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불법은 불법을 낳고 부자는 부자를 낳는다. 네. 부럽다. 부자가 그래서 천당 갈 가능성이 낙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뭐 다르지 않죠. 권력을 가진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신분을 앞세워서 재산을 모으기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국회의원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고급 정보들. 이런 거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데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거죠. 이게 이 재산을 공개하도록 만든 제도가 재산이 얼마나 있냐 이것보다는 재산이 어떻게 늘고 줄었냐. 갑자기 어떻게 재산이 이렇게 늘었나? 이거를 살피려고 하는 거죠. 뭐 재산이 적다고 청렴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없어요. 네. 철새 좋아하세요? 겨울 철새, 금강하구뚝. 그렇죠. 철새 정치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돌아다닌다. 여기가 맞으면 여기, 저기가 따뜻하면 저기. 맞아요. 철새란 잘 히랄라 학생이 알다시피 철 따라서 사는 곳을 옮기는 새잖아요. 네. 네. 철새는 이제 먹이가 풍부하고 잠자리가 편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잖아요. 철마다. 그런데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 가운데 이 철새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새 의원. 맞아요. 이제 그 철새 의원들은 자기가 속한 정당이 힘이 약해지면 금세 다른 정당으로 자리를 그냥 확 옮겨요. 누구예요? 대표적인 철새들이 많이 있죠. 이름 오로지 실명 눈앞에 알려주세요. 많이 있어요. 네, 자기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이 양심도 다 내던져 버리기 일쑤죠. 자기가 속한 정당 어려움에 처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선생님, 사람은 본능적으로 강한 곳에 속하고 싶고 다수에 속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 본능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국민이 보기에 그 사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네. 강승윤이에요. 그건 또 뭐죠? 본능적으로. 아, 노래하는 가수, 그런 노래도 불렀죠? 네. 네. 우리가 국민이 국회의원 뽑을 때 그 사람 됨됨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속한 정당도 판단 기준이 되잖아요. 이 사람 어느 당에 속했는지. 이거 뽑을 때 이것도 중요한데, 막 이 철새 정치인들 정당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막 바꾸면, 국민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박쥐. 근데 이 정치인을 철새에 비유하는 거, 이거 사실 잘못된 거라는 거 아세요? 철새는 착해요. 맞아요. 철새는 여기저기 마구 떠도는 것이 아니에요. 철수도 착해요. 네, 철새가 이렇게 마구마구 그냥 떠도는 것이 아니라 철새는 늘 가던 길을 늘 머무는 곳으로 이렇게 갈 뿐이죠.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네. 이 철새는 누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철새 그 정치인 비유하는 거 아주 맞는 얘기는 아니죠. 철새야 미안해. 네. 중 쳤다. 종 쳤네요. 부반장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장. 선생님 차렷. 선생님 열중샷.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철새야 미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뭐예요? 나훈아의 철새야 철새. 미안. 어디서 왔는지 흘러
네, 2월 23일 화요일 오늘 정오를 부탁해? 수업을 부탁해. 로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 영어 한마디 뭐죠? This bud of love by summer's ripening breath may prove a beauteous flower when next we meet. 아, 무슨 뜻인가요?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여름날 바람에 마냥 부풀었다가 다음 만날 땐 예쁘게 꽃필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무슨 곡이에요? 꽃봉오리 예술단. 네, 꽃봉오리 예술단의 추억의 댄스 파티 이 곡 끝으로요. 정오를 부탁해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2시 15분에 문학을 부탁해 내일 녹음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해피 메리메리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